여러분 혹시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인생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두 생명.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겁니다. 똑같은 DNA를 가진 쌍둥이 남매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50년이 지나 재회했을 때 밝혀진 충격적인 비밀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테니까요. 1972년 11월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김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 부부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빠 이름은 철수, 여동생 이름은 영희. 당시만 해도 쌍둥이는 동네에서 큰 화제였죠. 하지만 이 집안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한꺼번에 두 아이라니. 아버지는 막걸리를 들이키며 한숨만 쉬었고 어머니는 젖도 제대로 안 나오는 가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오빠 철수는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넘쳤어요. 반면 여동생 영희는 몸도 작고 약해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복이 있어 보이는데 영희는 글쎄다. 팔자가 기구할 것 같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말이 완전히 뒤바뀐 예언이 될 줄은.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동네 부자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찾아왔어요.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그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양자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자아이를 주시오. 제대로 키워서 공부도 시키고 시집도 잘 보내겠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굶기느니 한 명이라도 잘 살게 해주는 게 나을까? 결국 그들은 딸 영희를 보냈습니다. 남자아이인 철수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영희가 떠나던 날 5살 철수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영희도 울면서 말했죠. 오빠, 나 무서워. 가기 싫어. 하지만 어른들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 부부는 영희를 안고 검은 승용차에 태웠고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산골 마을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내내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의 작은 주먹 안에는 영희가 마지막으로 준 돌멩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운명은 갈라졌습니다. 영희는 서울의 큰 집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옷, 따뜻한 방, 매일 나오는 흰 쌀밥. 양부모는 영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발레도 배웠죠. 좋은 유치원, 좋은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오빠 철수. 흙바닥에서 함께 놀던 그 시절. 영희는 가끔 양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진짜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양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말을 흐렸어요. 영희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 딸이야. 반면 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철수는 산골 마을에 남아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아버지는 농사일에 철수를 데리고 다녔고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죠. 철수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점점 굽어갔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하나둘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철수는 학비가 없어 포기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내 동생 영희는 잘 살고 있을 거야. 너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20살이 됐습니다. 영희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어요. 캠퍼스를 거닐며 친구들과 웃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양부모는 영희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우리 딸은 공주처럼 살아야 해. 영희는 예뻤고 똑똑했어요. 남자들이 줄을 섰지만 영희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산골 마을에 오빠가 있었거든요. 같은 시기 철수는 서울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용접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먼지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철수가 받는 월급은 고작 30만 원. 그마저도 대부분 고향의 부모님께 보냈죠. 철수는 좁은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어요. 하루는 현장 감독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김철수. 너 쌍둥이 있다며? 동생은 잘 사나? 철수는 쓸쓸히 웃었어요. 글쎄요. 소식도 모르는데요.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기구한 팔자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이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 영희가 다니던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순이. 시골에서 올라온 22살 처녀였죠. 순이는 철수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일하며 철수를 봐왔거든요. 순이는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고백했어요. 철수 씨, 저 철수 씨가 좋아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철수 씨는 착하잖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순이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임신을 했어요. 철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아,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순이의 아버지는 결사반대했어요. 내 딸을 그런 거지 같은 놈한테 줄 수 없어. 결국 두 사람은 도망치듯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병원비도 없었고 분유 살 돈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빚은 늘어만 갔어요. 순이는 지쳐갔고 두 사람은 자주 싸웠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에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현장 동료가 말했어요. 야, 철수야. 돈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있는데 해볼래? 그것은 밀수였습니다. 중국에서 짝퉁 명품을 들여와 파는 일. 철수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두자.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울 리 없었죠. 첫 번째 거래는 성공했어요. 철수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큰돈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거래에서 경찰에 걸렸어요. 철수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철수는 매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면회 온 순이는 차가웠습니다. 철수 씨, 미안해요. 저는 이제 못 기다려요. 아이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갈게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지만 순이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감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동생 영희가 생각났습니다. 너는 잘 살고 있겠지? 같은 시각 영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회사에서 영희는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부사장의 아들 재벌 3세 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영희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양부모는 강력히 권했어요. 영희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니? 내 인생이 완전히 펴질 수 있어. 영희는 결국 민수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하객이 1000명이 넘었죠. 영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붉은 카펫을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오빠 철수. 어디선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결혼 후 영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지만 남편 민수는 착했어요. 영희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됐죠.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산골 마을, 울고 있는 오빠, 그리고 떠나던 그날의 검은 차. 오빠, 미안해.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철수는 감옥에서 출소했어요.
40대가 된 철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등은 더 굽었죠. 전과 잘하는 딱지는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철수는 결국 노숙자가 됐어요. 서울역 지하도에서 박스를 깔고 잠을 잤죠.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에는 모기에 물려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철수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죠. 세련된 옷차림, 고급스러운 핸드백, 그리고 익숙한 얼굴. 철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희야? 여자도 철수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오빠?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희는 철수를 차에 태웠어요. 철수는 부끄러워 몸을 사리며 말했습니다. 나 더러워서. 차 더러워져. 하지만 영희는 울며 철수를 껴안았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혼자만 잘 살아서. 철수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못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50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과 아픔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영희는 철수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밥을 먹였죠.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은 제 오빠예요. 제 친오빠. 제가 책임질게요. 남편 민수는 의외로 이해해줬어요. 당신 오빠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우리 집 별채에 머물게 하세요. 철수는 별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일자리도 구해줬어요. 회사 경비로 들어갈 수 있게 했죠. 처음으로 철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철수는 늘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불편했고 영희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오빠, 나 원망해?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운명이었던 거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오빠. 운명이 아니야. 어른들의 선택이었어. 나를 보낸 부모님, 나를 데려간 양부모님, 그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갈라놓은 거야. 철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그래도 너라도 잘 살아서 다행이야. 만약 우리 둘 다 가난하게 살았다면 더 슬펐을 거야. 적어도 너는 행복하잖아.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평생 오빠 생각하며 살았어. 밤마다 악몽 꿨어. 이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진짜 가족 없는데. 두 사람은 그날 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흙바닥에서 놀던 기억, 함께 개울에서 물장구 치던 일, 영희가 떠나던 그날 철수가 쥐어줬던 돌멩이. 영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 돌멩이 아직 갖고 있어? 철수는 웃으며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리고 조그만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평생 지녔어. 내 유일한 보물이었거든. 영희는 그 돌멩이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이후 철수의 삶은 점점 나아졌어요. 영희의 도움으로 빚도 갚고 작은 원룸도 얻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갔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고향 한번 가보자. 엄마 아빠 산소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산골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가집은 사라지고 빈집만 남았죠. 부모님 산소 앞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철수 왔습니다. 그리고 영희도 데려왔어요. 영희도 절을 올렸죠. 아버지, 어머니, 딸 영희입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제 괜찮아요. 두 분 잘못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알아요. 부디 편히 쉬세요. 산소를 내려오며 영희가 철수에게 물었어요. 오빠,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너랑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어. 그리고 이번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영희도 웃었어요. 나도 그래, 오빠. 다음 생에는 꼭 함께 하자. 지금 철수는 65살, 영희도 65살입니다. 철수는 영희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영희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영희의 자식들은 철수를 외삼촌이라 부르며 따르죠. 철수는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철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여한이 없어. 너를 다시 만났고 가족도 생겼고 평온하게 살고 있잖아. 비록 50년을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해. 영희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래, 오빠. 오빠 만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수와 영희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DNA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산 두 사람.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태어난 환경, 부모의 선택, 사회의 구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5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형제의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나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보고 싶어 사랑의 한마디면 됩니다. 인생은 짧고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가난 때문에 헤어진 가족, 선택받지 못한 아이, 운명의 장난에 농락당한 인생들. 하지만 중요한 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수와 영희처럼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수가 했던 말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보여요. 나처럼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안부 전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